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김정엽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업로드하는 내용은 그 대입 논술에서 뭐 1논술이냐 뭐 6논술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나는 총 몇 개의 그 논술 원서를 쓰겠느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잘 생각해 보면 이 대입 과정에서 논술 시험에 응시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교과라든지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변별성이 이제 저하되니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거나 아니면 내 성적에 맞는 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의 이제 나의 이제 권리, 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권리는 좀 더 높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많은 쪽은 이제 더 많이 논술을 쓰는 걸 거고, 이쪽이 유리한 쪽은 이제 대입 논술을 쓰지 않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 환경은 이제 대학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개인 수업도 하고, 이렇게 논술 시험을 하다 보면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러니까 대입 논술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시키기엔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년 동안 이제 담당했던 친구들을 보면 N수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N수생들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논술을 준비하고 원서를 쓰고 싶다라는 수요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이 있고 N수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N수생을 먼저 봐주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그렇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합격률을 보면 복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를 학교를 썼는데 세 개를 다 붙는다거나 두 개 이상을 이제 합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원 영역을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과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귀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콘텐츠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26학년도 이제 그 N수생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줬을 때 얘 학교 지원 영역은 일단은 한양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국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희대가 있었고, 그리고 동국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5학년도에 본인이 이렇게 써서 전부 탈락을 했다. 이게 이제 재수 2년차였다.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6학년도에 선생님하고 어떤 학교를 준비했냐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이 학생이 워낙 이제 꼭 가고 싶어 했고요. N수생은 또 학생부 전업 전형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교과 과정도 사실은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고 그러면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쓰되 그러면은 1차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소양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논술을 지향하다 보면 논술 시험을 보다 보면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있고요. 학생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강화해야 되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따라서 1차적으로 제가 한 그 활동은 일단 유형별로 문제를 제시해서
여기에 대한 초안을 최대한 본인의 역량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초안을 수집을 해봤죠. 그래서 이 학생은 A라는 요소가 굉장히 뛰어나고 B라는 요소는 좀 부족하고 C라는 요소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자, 이 과정을 먼저 겪어요. 그러면은 A라는 요소는 이 학생이 정말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많이 보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B라는 유형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 학생이 가고 싶으면은 훨씬 강화시켜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 C라는 요소는 이 학생은 좀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학교를 이제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더 나은 거죠. 따라서 이 네 가지 학교 중에 이 학생이 제일 잘 쓴 학교는 3번 경희대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이 서로 다른 네 가지 학교를 준비하다가 경희대학교에 적절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에 익숙하다는 거죠. 건국대, 한양대, 동국대는 이 영역과는 좀 다르거든요. 채점하는 기준이라든지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양보를 하고 이 경희대학교의 유형과 비슷한 학교를 또 반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메인, 그러니까 중심 학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학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인 학교 플러스 알파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자, 이것을 파생되는 학교로 보고 편성을 재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건국대와 동국대 중에 건국대 정도는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건국대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문제 유형을 봤을 때 경희대학교와 공통되는 문제 유형을 서로 묶어준 이후 건국대학교의 2번 문제와는 유사하니, 그러면 이 네 학교를 중심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희대학교 문제, 성균관대학교 문제, 중앙대학교의 문제와 건국대학교의 문제 중에서 공통되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지향하는 문제 유형 중에 공통점은 이 학생이 가장 강화시켜야 되는 1차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학교가 모두 공통되진 않지만 공통 분모가 있는 부분을 2차 목표로 잡고요. 그리고 1, 2, 3, 4가 서로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학생의 의중, 그러니까 학생이 꼭 가고 싶은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학생이 잘하는 영역과 가고 싶은 영역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평가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건 잘하는 거고 이거는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학생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하는 영역을 지원하면은 합격률은 높아지고 네가 희망하는 학교랑은 멀어진다. 이게 1번 딜레마. 2번, 너는 희망하는 그 유형을 지원하는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잘하는 영역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좀 밀릴 수 있는데 뭘 선택할래? 이렇게 선택의 옵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서는 이 영역을 반영해서 플러스 알파로 반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 대표적으로 내가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논술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3논술을 쓰겠다, 4논술을 쓰겠다, 6논술을 쓰겠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여러 군데 콘텐츠를 보더라도 6논술만큼은 가능한 배제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6논술을 쓰게 되면 이 공통 분모에서 매우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의 특성에 의해서 구별을 하다 보면 대략 3, 4개 정도의 논술이 필요한데 3, 4개 정도의 논술을 유사한 특성의 문제를 반영한 원서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이제 복수 합격률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이 여기에 있다는 건 이 학생이 어떤 영역을 잘해요라고 그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이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의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이 잘하는 영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잘하는 건지 그 비율을 보면 거의 8대 2입니다. 8이 맞는 경우가 없어요. 2가 맞는 경우가 많고요. 80%는 본인이 가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하고 원서를 쓰기 전에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논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기간의 어떤 타임 테이블을 보면 3월부터 5월 혹은 6월까지는 일단 이 학생이 이 과정에서 강화를 시켰을 때 가장 잘하는 영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영역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6월부터 7, 8월까지는 본인이 잘하는 영역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 강화 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화를 시켜야만 여기 강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지원한 학교를 8월 그리고 10월까지 최대한 이끌어서 올려놔야 이제 시간 배분도 되고 유형 배분도 되고 이런 유형의 학교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대입 논술을 이제 내가 고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3월은 굉장히 좋은 기간이고요. 3, 4월은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고 그리고 6월 6평이 있지 않습니까? 6평이 끝났을 때의 논술 시험 준비를 기획하는 부분은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는 않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이때 겪어야 되는 거예요. 6, 7월 달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선별이 돼야만 8월 정도부터는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9월에 쓴다. 이건 굉장히 늦은 거예요. 9월에 결정해서 쓴다. 이건 굉장히 늦은 거지만 그래도 원서를 쓰기 전이냐 후냐는 굉장히 또 다릅니다. 전에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지원한 이후에는 이미 이제 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이때 수습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만 준비는 안 된 거, 못하는데도 준비도 안 된 거,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죠. 못하는데도 준비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거랑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이 대입 논술을 준비할 때는 나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든지 그 시험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선별이라든지 그리고 배제시켜야 되는 영역은 무엇이고 포함시켜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학교는 어디가 있고 쓰면 안 되는 학교가 또 어디가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는 기간을 충분히 어느 시점에서 시작할 것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입 논술은 마구잡이로 쓰거나 안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만 쓰거나 그것도 안 되고요. 이 학교가 지향하는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의해서 나의 이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